믿기지 않는 일이 싱가포르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한 여성 공무원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건 편안한 귀국이 아니라 무너진 마을과의 동행이었습니다. 그 결정 하나로 싱가포르 정부도 무릎 꿇게 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영상은 단 한 사람의 진심이 만들어낸 국제적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농업기술 공무원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파견 근무 3년째, 임기 종료까지 딱 3개월 남은 시점이었죠. 마지막 업무로 외곽 지역 농업기술 교류 실사를 나가게 됐는데 솔직히 그냥 형식적인 점검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지 공무원들과 함께 차를 타고 싱가포르 동부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에서 1시간 정도 달리니 풍경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야자수와 논밭이 펼쳐졌어요. 저기 한국 회사가 운영했던 마을이 있어요. 동행한 싱가포르 공무원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을 입구에 한글로 된 간판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식농업마을이라고 적혀 있었죠. 차에서 내려 마을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들 구조가 영락없는 한국 시골 마을 같았어요. 기역자형 담장의 작은 마당, 그리고 곳곳에 한글 표지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여기 주민들 대부분이 한국어를 할 줄 알아요. 예전에 한국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공무원의 설명을 들으며 마을을 둘러보는데 정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온 것 같으면서도 동남아시아 특유의 분위기가 섞여 있었거든요. 마을 중앙에는 회관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 앞에 작은 광장이 있었어요. 광장 한편에는 벤치들이 놓여 있고 노인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말로 인사하니까 노인 한 분이 깜짝 놀라며 일어나셨어요. 어머, 한국 사람이세요?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 공무원이에요. 그 순간 노인분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다른 분들도 우르르 몰려왔어요. 모두들 반가워하며 한국말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내시는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싱가포르 한복판에서 한국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가는 게 신기했거든요. 예전에 한국 회사 다닐 때가 그립습니다.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목소리에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마을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서도 그 마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 5년 전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한국 중소기업 동남아 철수 이런 제목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혼자서요. 마을 뒤편으로 가보니 큰 공장터가 있었어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채 완전히 방치돼 있었죠. 녹슨 간판에는 한식농기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기가 예전 공장이에요. 뒤에서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돌아보니 어제 만났던 할머니 중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예전에 거기서 일하셨어요? 네, 20년 넘게 일했지요. 우리 남편도, 아들도 다 거기서 일했어요. 할머니는 철조망 너머 공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철수한다고 하더니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때가 5년 전이었나요? 할머니의 설명을 듣고 보니 마을 곳곳에 그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빈집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상점들도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죠. 아직 한글 간판은 그대로인데 실제로는 영업을 안 하는 곳들이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났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마을 중앙 광장에서 만난 아저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말로는 예전에 200가구가 넘게 살았는데 지금은 80가구 정도만 남았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세요? 글쎄요, 조금씩 농사 짓고 젊은 사람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버티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마을을 둘러보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기반 시설은 잘 되어 있었거든요. 도로도 깔끔하고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었어요. 한국 회사가 마을 전체를 계획적으로 개발했던 흔적이 역력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떠나가고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이었어요. 마을 한쪽에는 작은 학교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점심은 어떻게 해결해요? 학교 근처를 지나가다가 선생님으로 보이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들이 일하러 나가시면 아이들이 혼자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한국 회사가 만들어 놓은 좋은 인프라는 그대로 있는데 정작 그걸 활용할 사람들과 일자리는 사라져버린 거죠. 마치 주인 없는 집처럼 마을 전체가 조금씩 황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보고서를 쓰면서도 계속 그 마을 생각만 났어요. 특히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면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마을은 계속 이 상태로 남겨둬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마을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어요. 공식 업무는 이미 끝났지만 개인적으로 계속 가게 됐죠. 마을 사람들도 저를 반겨주시고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유진 씨, 또 오셨네요? 마을 회관 앞에서 만난 김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김 사장님은 예전에 한국 공장에서 현지 관리자로 일하셨던 분이었죠. 한국말도 정말 유창하셨고요. 네, 그냥 궁금해서요. 이 마을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고요. 고마운 마음이지만 쉽지 않아요. 일자리가 없으니 젊은 사람들이 계속 떠나가고 있거든요. 김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을의 문제점들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농업 기술은 낙후되어 있고 판로도 제대로 없었죠. 그런데 토지는 비옥하고 기후 조건도 나쁘지 않았어요.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니까 김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생각이긴 한데 돈도 문제고 기술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마을 재건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식 업무를 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마을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수록 이곳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해졌죠.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점심시간이었어요. 마을 학교 근처를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교실 앞 벤치에 앉아서 컵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6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가 뜨거운 라면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혼자 먹어? 네,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매일 라면 먹어? 아니요, 어제는 빵 먹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누군가 제대로 된 끼니를 챙겨줄 어른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는 희망을 만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죠. 그날 밤 한국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 복귀 연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께 마을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더니 한참 조용하시더라고요. 유진아, 너 정말 그럴 거야? 네, 누군가는 이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직장은 어쩌려고? 사직하려고요.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결국 제 결정을 응원해 주셨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셨거든요. 이틀 뒤 저는 상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깜짝 놀랐죠. 유진아, 정말 미쳤구나. 공무원 그만두고 뭐 할 거야? 마을 하나 살려보려고요.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 아이들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사직 절차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 김 사장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유진 씨, 정말 여기 남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마을이 제 집이에요. 그날부터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마을에 정착한 첫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일단 살 곳부터 구해야 했죠. 다행히 빈집이 많아서 월세로 작은 집 하나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한국식 구조의 단층집이었는데 마당에 텃밭을 만들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마을 재건 작업은 농업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서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비닐하우스 하나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김 사장님이 의구심을 표하셨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싱가포르의 기후와 토양 조건을 3년간 연구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2개월만 기다려보세요. 분명 달라질 거예요. 스마트팜 시설에는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 점적 관계 시스템, 그리고 양액 공급 장치를 설치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구경을 왔죠. 이런 걸 어디서 배웠어요? 한국에서 농업기술 전공하고 여기서 3년간 연구했거든요. 첫 번째 작물로는 상추와 토마토를 선택했어요. 빨리 자라고 수확량도 많은 작물들이었죠. 한 달 후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존 방식보다 2배 이상 빨리 자라고 크기도 훨씬 컸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네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신기해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저희 집 밭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저녁 마을 회관에서 농업기술 교육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번역해서 나눠주고 실습도 직접 지도했죠. 2개월 후에는 마을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확량이 3배로 늘어나니까 소득도 늘어났고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마을 공동체 시스템도 바꿔야 했죠. 저는 한국의 반상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회관에서 마을 회의를 하면 어떨까요? 김 사장님께 제안드렸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회의에는 20명 정도 참석했는데 한 달 후에는 50명이 넘게 모이게 됐어요. 회의에서는 농사 정보 공유, 공동 작업 계획, 마을 행사 준비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공동 경작 시스템이 큰 효과를 봤어요. 각자 따로 농사 짓던 것을 함께 하니까 효율성이 훨씬 좋아졌거든요. 이제 정말 마을 같아졌네요. 한 할머니가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마을 회관도 새 단장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태극기와 싱가폴 국기를 나란히 걸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했죠. 우리 마을이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같아요. 김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의 농업기술과 공동체 문화, 그리고 싱가폴의 다양성이 어우러진 특별한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마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습니다. 빈집들이 하나둘씩 채워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진 게 가장 큰 변화였죠. 유진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고마워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더 감사했어요. 이런 보람찬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마을에 정착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마을 일에 매달렸거든요. 유진 씨,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병원에 가보세요. 김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도 계속 미루다가 결국 싱가폴 시내 병원에 가게 됐죠.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암입니다. 3기 상태고요.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암이라니, 저는 겨우 35살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한계가 있어요. 의사는 한국 귀국을 권했어요. 그 순간 마을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아이들 얼굴이요. 제가 떠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을로 돌아와서 며칠간 고민했어요. 치료를 받으려면 한국으로 가야 하는데 마을 재건 프로젝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필요했어요. 김 사장님, 제가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니까 김 사장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치료받으러 가야 해요.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서요. 그날부터 저는 밤잠을 설쳐가며 마을 발전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간의 발전 로드맵을 만들었죠.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확대, 새로운 작물 도입, 가공시설 건설 계획을 세웠어요. 관광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싱가폴 문화체험 마을로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했죠. 이건 정말 대단한 계획이네요. 김 사장님이 계획서를 보시며 감탄하셨어요. 하지만 이걸 누가 실행할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면 돼요. 이미 시스템은 다 만들어놨으니까요. 저는 계획서뿐만 아니라 상세한 실행 매뉴얼도 만들었어요. 각 분야별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까지 다 적어놨죠. 마지막으로 마을 전체 설계도를 그렸어요. 현재 상황부터 5년, 10년 후의 모습까지 상세하게 그린 청사진이었죠. 마을 입구에 문화센터 건설, 농산물 가공 공장 확충, 체험 농장 조성 등 구체적인 위치까지 표시했어요. 유진 씨, 이거 정말 보물 같은 자료예요. 김 사장님이 설계도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없어도 이 계획대로만 하면 마을이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모든 주민들이 회관에 모였어요. 제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죠. 유진 씨,
정말 가셔야 해요?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시며 붙잡으셨어요. 꼭 다시 돌아오세요. 아이들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계획서와 설계도를 잘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쓴 편지를 김 사장님께 드렸어요. 이 마을은 앞으로 한국과 싱가포르를 잇는 다리가 될 겁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곳으로 성장할 거예요. 저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역할을 했을 뿐이고 진짜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다음 날 새벽 마을을 떠날 때 많은 분들이 배웅 나와주셨어요. 떠나는 차 안에서 뒤돌아본 마을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한국에서의 치료는 생각보다 잘 진행됐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며 2년을 보냈는데 다행히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죠. 완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치료받는 동안에도 마을 소식이 궁금해서 김 사장님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떠난 후 마을이 다시 침체될까봐 걱정했는데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유진 씨, 정말 신기해요. 유진 씨가 만든 계획대로 하니까 모든 게 술술 풀려요. 김 사장님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스마트팜 시설을 5곳 더 늘렸는데 수확량이 정말 대박이에요. 작년보다 3배나 늘었어요. 관광객들도 많이 와요. 한국에서 싱가폴 문화마을이라고 소문이 나서 주말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없어도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3년 차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을의 젊은 부부들이 하나둘씩 이주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농촌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였죠. 지금 100가구가 넘게 살고 있어요. 5년 전보다 오히려 늘어났죠. 김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학교도 새로 지었어요. 아이들이 30명이나 돼요. 범죄는 어떤가요? 5년째 범죄 발생이 제로예요. 마을 자치회가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린 설계도대로 마을이 발전하고 있다니요. 4년 차에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기적의 농촌마을 한국에서 싱가폴 우정의 상징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죠. 하지만 5년 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김 사장님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유진 씨, 큰일 났어요. 정부에서 우리 마을을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했어요. 뭐라고요? 마을 전체를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거예요. 보상금은 주겠지만 마을은 사라지는 거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마을을 왜 없애려고 하는 거죠?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모두들 반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방법을 모르겠어요. 유진 씨가 있었다면 뭔가 해결책을 찾았을 텐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며칠간 잠을 못 잤어요. 5년간 정성스럽게 가꿔온 마을이 사라진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때 문득 제가 떠나면서 김 사장님께 드린 편지가 생각났어요. 혹시 그 편지가 도움이 될까요? 마을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김 사장님께 급히 전화를 드렸어요. 김 사장님, 제가 떠날 때 드린 편지 아직 갖고 계세요? 네, 소중히 보관하고 있어요. 왜요? 그 편지와 제가 그린 설계도를 들고 정부청사에 가보세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순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 5년간 이룬 것들을 보여주세요. 김 사장님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셨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 상의한 후 시도해보기로 하셨죠. 일주일 후 김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유진 씨,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 50명이 함께 정부청사에 갔어요. 유진 씨 편지와 설계도,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성과 자료를 들고요. 김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그날 상황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어요. 마을 할머니들부터 젊은 부부들까지 모두가 정부청사 앞에 모였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담당 공무원이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유진 씨 편지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하셨어요. 편지를 읽으셨다고요? 네, 이 마을은 앞으로 한국과 싱가포르를 잇는 다리가 될 겁니다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5년 전 마지막 밤에 썼던 그 편지가 이런 힘을 발휘할 줄이야.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편지 내용에 감동받은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김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유진은 공무원이 아니었지만 싱가포르 농촌을 누구보다 공적으로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그 결과를 없애려고 하네요. 김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 김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제가 처음 마을에 왔을 때부터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기자가 있었나 봐요.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기자요? 네.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어요. 기적의 마을을 구하자는 제목으로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작은 편지 한 장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이야. 뉴스가 나간 후 반응이 어땠어요? 인터넷에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대부분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시민들 반응이 그렇게 좋았어요?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였어요. 진짜 공무원은 이런 사람이다, 한국인으로 자랑스럽다, 이런 댓글들이요. 며칠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싱가포르 언론들이 본격적으로 마을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한 거죠. 한국 방송국에서도 취재진이 왔어요. 마을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부 고위층에서 직접 마을을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김 사장님의 목소리에서 희망이 느껴졌어요. 장관급 인사가 온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준비요? 유진 씨가 만든 농업시설들, 문화센터, 그리고 마을 전체 발전 과정을 보여줄 자료들요. 특히 아이들이 직접 그린 감사 편지도 준비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마을 아이들이 제게 편지를 썼다니 정말 고마웠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전국적으로 마을이 유명해졌거든요. 김 사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중요한 건 결과보다도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사실이었죠. 정부 고위층 방문 이후 상황이 급변했어요. 김 사장님으로부터 매일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거든요. 유진 씨,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김 사장님의 첫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마을이 공식적으로 다문화 농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신도시 개발 계획은 완전히 취소됐고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하늘이 열리는 줄 알았달까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마을 발전을 위한 특별 예산도 지원하기로 했어요. 얼마나요? 앞으로 5년간 매년 100만 달러씩이요. 유진 씨 설계도대로 마을을 완성하는 데 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린 설계도가 정부 공식 계획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양국 농업협력의 모델 사업으로 지정하겠다고 했거든요. 한국 정부까지 나서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진 씨, 이번에는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에요. 또 뭔가요? 유진 씨를 마을 명예고문으로 위촉하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김 사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치료가 끝나면 다시 마을로 와달라고 해요. 공식적인 자문 역할을 맡아달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마을로 돌아갈 수 있다니요. 제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가 완치 판정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정말요? 그럼 언제쯤 오실 수 있어요? 다음 달에 갈게요. 5년 만에 마을로 돌아가는 거네요. 마침내 마을로 돌아가는 날이 왔어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을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전보다 훨씬 깔끔하고 아름다워져 있었거든요. 제가 설계도에 그린 문화센터도 실제로 지어져 있었고요. 유진 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해 주셨어요. 5년 전 떠날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죠.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유진 씨 덕분이에요. 유진 씨 설계도대로 하니까 모든 게 완벽하더라고요. 김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마을을 안내해 주셨어요. 스마트팜 시설은 더욱 확장되어 있었고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 시설도 새로 생겼더라고요. 지금 연간 관광객이 10만 명이 넘어요.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말 대단해요. 마을 회관에 가니 태극기와 싱가포르 국기가 여전히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5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유진 씨,
이제 우리 마을이 정말 한국과 싱가포르를 잇는 다리가 됐어요. 김 사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두 나라의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마을이 완성된 거죠. 그날 저녁 환영회에서 마을 사람들이 제게 말했어요. 유진 씨는 단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을 움직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보람찼어요. 5년 전 작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다니요. 지금 저는 마을 명예고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을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때로는 작은 선택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아이들을 보고 마음 아파했던 그 순간의 선택이 결국 수백 명의 삶을 바꾸고 두 나라를 잇는 다리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작은 용기를 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한 사람의 진심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